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ERP 인사 2급 5월달에 시행한 배차입니다. 프리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6월 11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 2급 실무에서는 뭐 똑같아요. 예, 그런데 뭐 문제가 조금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시험 때 너무 긴장만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 특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론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첫 번째 파트 11번부터 20번까지는 두 번째 파트를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을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항상 이제 인사 2급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기는 그 1에서 3번까지는 시스템 관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9번까지는 그 인사 기초정보랑 그 다음에 인사 그걸 하는 그 이제 절차가 있어요. 그 제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번에서부터 이제 10번, 11번, 12번 이제 12번까지는 이거는 이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근태랑 그 다음에 급여 입력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위에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13번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뒤로 밀려날 수 있는데 13번부터 14번까지 아니면은 14번부터 15번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끝에 이제 10번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일용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A형인 경우에는 문제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딱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6번부터 20번까지는 이제 급여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현황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순서는 A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서는 이 순서대로 이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이제 볼 때는 이제 키워드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는 항상 그 문제에서 키워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찾아봐야 되냐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보고 유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기 때 그걸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꼭 보아주시고 인사 1급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사원 등록이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시스템 관리에서 클릭을 해서 인사 2급은 범위를 더 넓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하면은 문제에서 보면은 등록된 내역 중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으로 옳지 않은 거 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가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무 말 없으면은 그냥 부서만 이제 검색하시면 되는데 사용자만으로 돼 있으면은 부서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그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만의 여기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부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해봤자 이온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우 자체가 이제 관리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입니다. 맞습니다. 자,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입니다. 맞습니다. 조회 권한은 회사다. 맞습니다. 검수 조소 권한은 미결이 아니죠. 뭐로 돼 있어요? 승인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부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부서가 키워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부서 등록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항상 나오긴 하지만 전체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관리 부문에 속해 있는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자, 관리 부문 있죠? 자, 어디 있어요? 관리 부문 여기 1000번으로 되어 있는 관리 부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000번 관리 부문에 속해 있는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자, 모두 사용 중인가요? 아니죠. 관리 부문 중에서 여기 1300번 관리부는 2012년 12월 말자부로 이 부서가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은 모두 사용 중이라는 얘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두라는 얘기가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00번 관리부에서 보면 사용기간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000번 인사 2급 강원지점 사업장에 속한 부서는 관리부, 교육부가 존재하며 모두 사용 중인 부서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8100번 관리부랑 교육부가 있는데 둘 다 강원지점에 이제 속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현재 사용 중이다. 그러니까 사용 기간 자체는 해체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 중이라는 부분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관리부는 1000번 인사 2급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해 있으며 사용일은 12년 12월 말자까지다. 그러니까 관리부는 본사 소속이 맞고요. 그러니까 1번하고 아까 조회수 똑같은 거죠. 12년 12월 말까지가 사용기간이다. 현재는 부서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 4번 5000번 자재 부문에 속해 있는 부서는 자재 부문에 해당된다. 자, 여기 5000번 안 있죠. 자, 없죠. 자재 부분만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도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를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당 회사의 사용자 권한 설정에 인사급여 관리 모듈에 대한 이현우 사원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입니다.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이게 키워드가 인사 2급은 겉으로 내는 키워드가 좀 많고요. 회계 쪽은 겉으로 낸 키워드랑 그 다음에 유출을 해서 하는 키워드랑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에서는 겉으로 낸 키워드가 오히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사용자 권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본사 쪽이고요. 모듈 구분을 자유계를 봅니다. ERP 회계할 때도 똑같이 이제 모듈 구분에서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이거를 저기 H 인사 급여 관리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에서 전체를 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인사 정보 등록 메뉴에서 회사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현우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권한인데 변경 삭제 출력돼 있죠. 만약에 이제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의미고 만약에 체크 표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인사정보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인사정보 등록을 자, 이렇게 자 클릭을 해요. 자,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인사정보 등록에 보시면은 변경 삭제 출력이 3개 다 체크돼 있죠.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변경도 가능해, 삭제도 가능해, 출력도 가능해. 이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퇴직, 정상관리에 속하는 메뉴에서는 회사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자, 퇴직 정상관리. 자,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오른쪽 칸 있는데 퇴직 정상관리에서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지금 이분이 이제 권한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 보면은 2번은 그 회사에 속한 모든 근로자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퇴직 정산관리 쪽에 보면은 회사랑 사업장이랑 회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속한 거는 여기에 모든 근로자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업장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장만 돼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니고요. 그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어디 틀렸냐면은 모든이라는 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3번의 답은 2번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유는 뭐냐? 조회 권한이 회사로 돼 있는 부분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업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약간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를 출력하는 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안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일용직 관리입니다. 자, 일용직 관리에 속한 메뉴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일용직 관리 여기 밑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일단 제가 좀 가려줬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일용직 관리를 보면은 자, 여기에 회사의 모든 근로자 자료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조회 권한 자체가 회사로 돼 있으면은 모든 근로자에서 이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2번은 사업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득자별 소득 현황 메뉴에서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만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소득자별 소득 현황입니다. 자, 여기에 제일 밑에 있는데 잠깐 이동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소득자별 소득 현황이 되는데 사원으로 돼 있죠. 사원. 그러니까 회사하고 사업장하고 사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회 권한은 사원만 돼 있고 그러면 특정 사람만 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4번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만 자출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원으로 돼 있으니 이원은 본인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24 2급 문제 4번입니다. 강의사는 2024년 5월 700번 대리 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합니다. 호봉 등록을 완료한 후에 5호봉 호봉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매차 나오는 문제입니다. 호봉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때 이 호봉에 대해서 자, 한번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인사급여 관리에 보시면은 기초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A형 기준으로 돼 있으면은 문제가 막 섞여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호봉 테이블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700번 대리입니다. 자, 대리에 자, 클릭합니다. 자, 대리에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새로 이제 연봉을 짜는 거예요. 자, 보면은 뭐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 10년, 11년 해가지고 쭉 이제 월급이 지금 보니까 23, 13, 14, 15, 16 월급 그대로네. 18년도에 딱 한 번, 18년도는 이제 딱 한 번 올려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이제 조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5월달부터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날짜를 24년도 5월로 딱 잡아줘요.
선생님, 저 죄송한데, 저기 덧붙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저 결과치만 맞으면 되니까, 그때는 그냥 하면 되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할 거는 여기 일괄 등록과 일괄 인상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일괄 등록하고 일괄 인상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괄 등록에 자 클릭하면은 기본급은 초기치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증가액은 7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직급 수당은 초기치는 3만원이고 증가액은 2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일괄 등록을 자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적용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급하고 이제 직급 수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이제 매 금액이 이제 7만원씩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증가액은 25,000원씩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연봉대로 올라가겠구나 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일괄 등록을 했으면은 일괄 인상을 자 클릭합니다. 자, 일괄 인상인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이제 좀 있는데 어떤가 하면은 일괄 인상은요 정률하고 만약에 정액이 이제 둘 다 이제 존재를 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요 정률을 먼저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정액을 적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순으로 반영을 시켜주면 되는데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률은 3.5%, 정액은 만원씩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률은 기본급의 3.5%에서 정률 적용을 자 클릭하면은 이제 매 3.5%씩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괄 인상은 한 번 더 클릭해서 정액의 직급 수당 만원 이렇게 해서 정액 적용을 자 클릭합니다. 그때 입력해 놓고 만약에 정액 적용이나 정률 적용 둘 중에 누르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550에 해당하는 총금액은 얼마냐면은 3017, 30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5번입니다. 자, 당회사의 인사 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진 않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상은 거의 다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와 비슷하게 5번 문제도 이제 많이 출시되는 문제다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는요 환경 설정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찾냐? 똑같이 기초 환경 설정에 클릭하면은 여기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환경 설정은 문제에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자 클릭합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 일수 이하 근무 시 월 급여를 일할 지급한다. 자, 입사자 급여 계산인데 입사자 급여 기준 자체가 월 1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월로 돼 있는 경우에는요. 항상 이제 일수 자체를 이제 미만을 하더라도 무조건 월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제 일로만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일수만 그냥 해가지고 적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월 1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준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점이 만약에 20일을 넘겨서 근무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월이 되는 거고요. 20일 미만이다 그러면은 1 적용이 돼요. 그래서 딱 기준점이 딱 20일을 딱 두고 있을 때 20일 넘기면 월이 되는 거고 20일이 안 넘으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인 경우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 일수 이하 근무 시 월급여를 일할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5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점 자체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수습직인 경우 월 80%의 급여를 3개월간 지급받는다. 아마 80% 아닐걸요. 수습직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얼마예요? 75%죠. 자, 75%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아닌 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냥 3번. 원천세의 신고 유형은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자 신고 시 모든 사업장은 본사 중심에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뭐 사업자 단위과세라고 돼 있는데, 원천세 유형 신고는 사업자 단위과세가 맞아요. 맞네. 자,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은요, ERP에게 1급을 배워야 되는데,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는 뭐냐면은, 이게 주사업장이 있고, 종사업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사업장이 본점이라고 보고요. 종사업장은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로 이제 적용되면은, 원래 원칙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할 때는 각 사업장 신고예요. 원칙은요. 원칙 각 사업장 신고인데, 물론 원천세도 똑같습니다. 원천세도 이제 각 사업장 신고로 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업자 번호가 같은 번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전에는 사업자 번호가 각자의 번호로 이게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 신고가 원칙이고, 근데 예외적으로 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한다든지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하면은 모든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은 본점에서 다 해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같은 번호로 다 통합이 돼요. 그 같은 번호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는 본점에서 모든 해결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지점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할 필요 없고 본점에서 다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다음 모든 사업장을 종사업장으로 포함하여 신고한다는 의미도 맞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다 보니 원래 그 원천세 신고는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를 적용을 할 때는 본점에서 다 해결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솔직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사가 만약에 이게 3번에 틀렸다면은 이게 본사가 만약에 본점으로 돼 있는지 지점으로 돼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디서 볼 거냐면은 시스템 관리에서 사업자 등록을 다 클릭합니다. 자, 본사가 어디 있냐면은 본사가 본점인지 지점인지 봤을 때 본점 여부를 봐야 돼요. 그럼 여로 돼 있죠. 인천 지점은 부, 강원 지점 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봤을 때 얘는 월별이고 얘는 반기고 얘는 월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원래 국세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를 해서 본점에서 다 해결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별도 신고를 해줘요. 근데 국세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3번에 얘기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보면은 이제 사업자 번호가 다 달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아예 그냥 회사 등록을 봤을 때도 사업자 번호가 하나로 묶여져 있지는 않았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도 아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본점 일괄 신고, 사업장별 신고,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라고 되어 있죠. 본점 일괄 신고는 그냥 본점에서 그냥 해결하고 다 끝나는 거고,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장을 통합을 해서 뭐 그런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이제 회사 본사는 주사업장이 맞아요. 그래서 종사업장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3번 왜 틀렸냐고 다시 물어보면은 이놈의 사업장 등록이
주사업자 총괄납부가 아니에요. 각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자 명도 다 지금 보니까 강원지점 김판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틀렸다라는 부분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제가 이제 실무자에 있을 때는 본점인 경우에는 국세는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이 돼 있으니까 한 번에 신고를 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각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 거다. 근데 왜 틀렸냐라고 물어보면은 내용은 다 맞는데 이제 사업자 번호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몫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2024년 5월 기속 기준 월 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 설정된 30일로 적용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달 정상일이 있는데 30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봐가지고 맞다 하면 틀려요. 제가 예전에 이걸 풀이해설 하다가 이걸 맞다고 해서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집회가 다시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기속 기준은, 그러니까 5월의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한 달 정상일은 30일 기준인 건 맞는데, 왜냐하면 어떤 날은 28일까지 있고 30일까지 있고 31일까지 있으면은 각각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상일은 그냥 30일 기준으로 그냥 봐요. 프로그램 내에서는. 근데 이제 5월 말은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31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상일에 설정된 30일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31일로 이제 적용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도 안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뭐 한 달 정상일은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일에서 이제 일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31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ERP 인사 2급 문제 6번입니다. 2024년 기속 기준 지급 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지급 공제 항목 설정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기초환경 설정에 지급 공제 항목 설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급여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급여 구분은 이제 급여를 해주고요. 지급 공제는 그냥 이제 지급을 해주면 되고 기속 연도는 2024년도로 잡아줍니다. 자, 1번입니다. P02 가족수당은 과세 지급 항목이며 가족수당 대상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P02라는 이 가족수당에 자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수당 대상에 따라 이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 여기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려면은 일단은 지금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광클을 해도 이제 현재 지금 이런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오른쪽에 마감 취소를 자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아무는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금액 계산 시기 각각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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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그렇죠. 아들이 2만원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인 경우에 그 옳지 않은 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따라서는 가족 수당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거는 맞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근속수당은 수습 적용 대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며 근속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 자, 근속수당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근속기간이 5년 이상하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 자, 1년 경우 만원, 이게 아마 3만원, 5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5에서 10년 사이는 얼마예요? 근속수당이 5만원 정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만원 지급한다는 얘기가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P11 특별급여는 입퇴사자 지급 시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 지급하며 휴직자에게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P11은 없어요. 그래서 특별급여로 해가지고 자 클릭해 줍니다. 급여 구분을. 자 그러면은 지금 하면 특별급여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 특별급여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특별급여인데 그러면 입퇴사자 지급 시 환경 설정에 따라 지급하고 휴직자에게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입퇴사자 적용은 환경 등록 적용으로 통해서 되어 있고 그러면은 휴직자에게도 적용한다고 돼 있으니 휴직자에게도 정상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V00 상여는 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며 책정 임금의 월급의 1.5배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급여로 이제 해서 자 보면은 V00 상여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V00 상여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다. 자 여기에 다시 여기서 이제 상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 다시 클릭을 합니다. 자 V00 이제 상여인데 제가 이때까지 이제 급여만 보다 보니 급여 구분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넘나드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여는 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퇴사자만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정 임금은 1.5배로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 구분은 이제 지금 계산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여기 있다. 월급의 1.5배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정 임금의 1.5배는 맞지만 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 아니고 퇴사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틀렸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7번입니다. 당회사의 인사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 먼저 파악해 봅시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인사정보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아마 7번부터 10번까지는 인사관리 쪽으로 해서 보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인사정보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2000번, 1101번 박용덕 사원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자, 박용덕 자, 클릭합니다. 자, 박용덕이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지? 자, 한번 봅시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 박용동님은 제가 알기로는 비해당으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설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정보에 이제 보시면은 노조 가입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조 가입 여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맞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노이선 사원의 현재 책정된 임금의 월급은 287만 5천원이며 직책은 대리이다. 자, 노이선에 잡아볼까요? 노이선은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있는데 자 밑에서 이제 바로 두 번째 노이선이 있습니다. 자, 노이선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대리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제2정보에 보시면은 여기에 직급이 이제 대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책도 대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2번. 월급은 287만 5천원이다 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입력할 수가 없어요. 못 보죠. 이럴 때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컨트롤 F3번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01월에 되고 연봉에 클릭하시면은 컨트롤 F3 하면 아무거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봉이 누구인지는 볼 수 없는 대외비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관리자 아니면 못 봐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월급 얼마냐면은 287만 5천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김하영 사원은 수습 적용 대상자였으며 수습 기간은 6월 30일에 만료되었다. 자, 김하영입니다. 밑에 자, 수습직 적용 대상자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2정보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월급제이면서 이제 대리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수습 적용이 돼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습 적용 대상자인 거는 맞고, 수습 기간이 언제였냐면은 2014년 6월 말일에 이제 만료가 됐대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김용빈 사원은 학자금 상환 대상자로 상환 통지액은 20만원이다. 자, 여기에 김용빈, 자, 한번 봅시다. 아, 정용빈이죠. 정용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환 대상자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인 거는 맞고요. 자, 학자금 상환 대상자인가? 봤을 때, 대상자 맞죠. 근데 금액이 다릅니다. 얼마냐면은 20만원 아니라 얼마예요? 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8번입니다. 자, 당회사는 임직원 정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다음 중 교육평가 결과가 상이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교육평가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 결과가 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니, 자, 여기에 인사관리 쪽에 보면은, 여기에 교육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교육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고요. 사업장은 따로 얘기가 없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교육명은 임직원 정기교육 2024년도가 됩니다. 근데 결과가 상이 아닌 사람을 누구인지 찾는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상자는 뭐냐면은 이종현하고 신별하고 그 다음에 김하영이랑 강민호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종현은 상인 거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신별 상 맞죠? 김하영 하죠? 강민우 상입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의 김하영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방법은 좀 불편한 방법 중 하나인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독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불편한 방법을 좀 감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교육별 사원 현황에서 보시면은 오히려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당회사는 2024년 6월 인사 발령을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1일 발령 호수의 김하수 사원의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인사 발령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보냐면은 인사 발령 쪽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인사발령이라는 부분 자체가 워낙 많아요. 인사발령 등록, 사원별, 공고, 리포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 어디냐면은 인사발령 공고를 클릭합니다. 자, 발령 호수는 2024년도 6월 1일입니다. 오직 변경이죠. 제갈형서, 김윤미, 김희수, 정용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죄송합니다. 김하수가 아니었네. 김희수였습니다. 이게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예, 잘 안 보입니다. 글자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글자를 크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왔다 갔다 거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불편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해야 되지.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띄워놓고 그냥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김희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희수 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발령 적용 후 부서는 부서, 근무조 및 직급이 모두 변경된다. 자, 관리부, 2조, 대리 이렇게 됩니다. 모두 변경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발령 적용 후 직급이 대리로 변경된다. 자, 여기 대리죠. 네, 맞죠? 자, 3번 현재 격리부 소속이며 발령 적용 후 관리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원래는 격리부가 아니에요. 얘는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관리부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현재 근무조는 3조이며
발령 적용 후 근무조는 2조로 변경된다. 현재 근무조는 3조였다가 이제 진급이 되면서 2조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0번입니다. 회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에 대해 만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 특별 근속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 근속 수당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퇴사자 제외, 미만이스 올리고 이정경력 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오래 머문 고인물들 대상으로 이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근속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근속 연수 현황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따로 필요가 없고요. 본서로 돼 있나? 본서로 돼 있는 부분도 없을 건데, 이거 그냥 놔두면 되고, 기준일은 2024년 4월 30일로 보시면 돼요. 미만리스는 버리고 경력 포함 안 합니다. 퇴사자 제외예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아, 미만리스 올려야 되죠. 버리는 게 아니죠. 퇴사자 제외, 미만리스 올리고 경력 포함 제외. 이전 경력 다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고인물 이상 머무신 분 15년 이상 20년 이하입니다. 여기 12번 나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얼마냐면은 4명입니다. 자, 그래서 한 회사에 또 20년 이상 또 머무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25년 이하로 보아하니 8명이 됩니다. 엄청난 고인물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0년 이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명을 하면은 얼마냐면은 60만원이 되고요. 8명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40만원. 아니다, 220만원입니다. 240만원 아니죠. 62, 220만원입니다.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총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